인문대 세계 묻는다 빠밤. 안녕하세요. 959 문학과 18학번 한준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홉문 18학번 유소연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새내기들이 또 수강 신청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시간표를 막 짜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문대 교양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네, 학문의 세계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인문대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. 문화와 예술, 언어와 문학, 역사와 철학 이 정도가 인문대 교양으로 많이 열려요. 그래서 뭐 영역별로 저희가 강의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강의 추천뿐만이 아니라 교양에 대한 팁들, 교양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? 저는 예술과 신화라는 수업을 들었어요. 아, 권혁성, 미학과 권혁성 교수님 수업인데. 유명하죠, 네. 아, 들어보셨나요? 아니 저는 안 들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듣더라고요. 네. 아 저는 유명한 걸 막 안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어서. 아, 저는 동기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었어요. 근데 네. 이게 일단 수업 자체가 로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말 한 방이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 점이 되게 많이 끌려가지고 들었는데 네. 뭐 예술과 신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인데 그러시는 다들 어렸을 때 그 만화책 맞아요. 읽어보고 있을 것까지 중간에 그림체가 바뀌어서 난리가 난 그 만화책으로 많이들 다들 접해봤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우선 뭐랄까요, 좀 접근하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어릴 때 읽은 것과 다른 해석에서 오는 좀 신선함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재미용으로 신화를 읽지만 또 신화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철학과 역사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거를 대학에 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얻어가실 것이 많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방식이 되게 경이로워요. 흥미롭나요? 네, 막 보면서 아 마블러스 이러면서 왜 도대체 너무 신기한 게,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의록을 주시거든요. 근데 그 강의록대로 수업을 하시는데 1시간 동안 강의록을 한 번도 안 보시고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.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외울 수가 있을까? 거의 교수님의 아크로바티? 그 정도면 거의 차력수죠, 차력수. 그러니까 이 수업이랑 꿀조합인 수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네, 대표적으로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술과 신화 수업이랑 같이 들었던 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종교와 예술 이렇게 세 개를 한 학기에 같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랑 예술가 신화는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. 근데 예술과 신화 자체가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사실상 분석에 가깝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랑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은데 뭐 일단 같은 내용을 두 번 듣는 거니까 이해도 훨씬 잘 되기도 하고 과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훨씬 수월했죠. 네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와 예술 수업으로 어떤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다지기도 하니까 약간 완벽한 트리니티의 한 학기를 보내지 않았나. 그러게요. 근데 교양들도 잘 찾아보면 그렇게 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한 번에 좀 그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생각난 게 신화는 그 역사 철학에도 들어갈 만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신화하면 철학이니까. 근데 이게 좀 분리가 애매해요, 수업 내에서도.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랑 신화를 접목시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화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비문학 같은 거잖아요. 문학도 사실상 예술의 범주 안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거고. 네, 맞아요. 네. 좀 애매하네요. 문학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예술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철학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. 맞아요. 근데 특히 인문학이 뭐 흔히들 문사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강의를 막 듣다 보면은 그렇게 칼로 막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나 싶더라고요. 그 듣다 보면은 내용이 계속 겹치고 특히나 이제 철학 강의 같은 경우는 몇 개 좀 들어놓으면은 문학 레포트 쓸 때나 뭐 예술이나 뭐 철학이 다 연관이 있으니까. 네, 사실 문학을 읽으면서 어떤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읽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되죠. 인문학의 하위 카테고리라고는 하지만 그 카테고리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겠죠. 네, 맞아요. 얘기 듣다 보니까 문학 수업, 저는 이제 국문학과라서 국문학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. 듣다 보면은 이게 역사 수업이야, 문학 수업이야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왜냐면 시대적 배경이 사실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. 문학
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면 언어학 문학에서는 추천하시는 강의가 좀 있나요? 저는 1학년 1학기 때 21세기 한국 소설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. 그 고등학교 때는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다 그냥 외우잖아요. 이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걸 외우고. 맞아요. 막 이 소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. 네, 그런 걸 다 외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21세기 한국 소설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학 작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룬 거에 근거를 좀 알게 되었다. 그래서 뭐 미스테리했던 고등학교 국어 문제의 열쇠가 네. 발견되었다 뭐 이런 네. 건가요?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정답을 제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문학을 해석해 볼 수 있다.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. 그래서 뭔가 제가 딱 국문학과에 들어오면서 딱 기대했던 그런 내용의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들었던 수업 중에 정말 문학을 읽는 방법을 깨치게 해준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서양 근대 문학의 이해라고 진짜 말 그대로 서양 근대 문학들을 읽어보는 수업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되게 자유롭게 그냥 사람들이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하고 뭐 반박을 했다가 뭐 아니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문학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의 스펙트럼을 한번 맛보기도 하고 저는 또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갔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 발표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잠깐 몇 마디 얘기하는 이런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때는 너무 막 이렇게 떨리고 이러니까 제가 포스트잇 하나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정리를 해갔어요. 막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심포도 이론이다. 이때 심포도 이론이란 막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수업에서 듣는 얘기만으로도 너무 되게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학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갔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수업에서 배운 것들만 알고 있으면 문학이 다 읽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뭐 직접 읽어봐야죠.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문학 수업 같은 경우는 문학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사실 예시들을 몇 개 알려주는. 그래서 그걸 그냥 한 번 딱 듣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걸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문학을 잘 읽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직접 도구들을 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서 또 적용을 해봐야 뭐랄까 인문학적 수양이 좀 높아진다? 네,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이전까지의 다양한 문학을 읽으면서 이 수업에서 배웠던 사고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 아닐지. 그래서 저는 한 3학년 말부터 시그널이라고 드라마가 있잖아요. 네. 그 옛날에 조진웅 씨 나왔던. 네. 근데 막 그 드라마를 옛날에 볼 때는 그냥 오 범인이 쟤구나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주행을 했을 때는 진짜 막 새 내화를 다 울면서 봤거든요.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막 눈이 부어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부어서 막 모자 쓰고 가고 심지어는 그 일하면서도 봐가지고 막 옆에 일하시는데 좀 그거 좀 민폐 아니에요? 너무 재밌는 걸 어떻게 합니까?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다들 꿀강이라고 하면서 찾는 강의가 있어요. 뭔가요?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, 동동지라고. 맞아요. 그거 제 동기랑 후배들도 계속 듣던데. 진짜요? 네. 네, 그 강의가 과제도 하나도 없고 기말고사 오픈북 시험으로 한 방으로 성적을 준다고. 그래가지고 굉장히 꿀강이라고 인기가 많아요. 약간 홀릴 만한 조건인데요. 인문대생이 끌릴 만한 포인트가 딱 2개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3개죠 사실. 동서양. 다국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쵸. 종교. 인문대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수업. 여기다 네. 지혜까지. 다들 지혜롭고 싶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궁금하잖아요. 근데 또 꿀강이라고 선택을 했다가 굉장히 힘들어한 친구도 봤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는 꿀강이라는 소문에 자기의 관심사랑 전혀 맞지 않은 강의를 선택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래가지고 뭐 로드가 없고 뭐 시험이 한 방이고 이런 건 그런 건데 그냥 수업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드시 꿀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관심사랑 다르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꿀강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. 근데 그냥 제 관심사가 뭔지 뭐 이과 교양 같은 거 들을 때도 되게 꿀강 이런 거 많이 찾는데 저는 그냥 제가 곤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곤충과 인간이라는 수업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또 시골 출신이라서 곤충에 네. 관심이 많으시죠?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
관심사에 맞는 수업을 들으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수업 이름을 들어줄 때 오! 하는 맞아요. 뭐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. 그쵸. 네. 그러니까 막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 하는 수업이면 일단 보류하시고 네. 오! 하는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맞아요.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따라서 수업을 들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예술과시나 종교와 예술 뭐 이런 수업을 같이 들었을 때 수업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맨날 뭐 술자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하면 항상 가가지고 이제 선배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선배 내가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이야기 보따리 풀듯이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럼 또 이제 그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더해지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또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인문대에서 많이 열리는 교양 카테고리 문화예술, 언어와 문학, 역사와 철학 얘기를 하면서 강의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천은 추천이고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또 이렇게 교양 강의를 찾다 보면은 반드시 있더라고요. 반드시 있다. 관심사에 맞는 강의가 반드시 있어요. 하나쯤은. 네,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것이다. 오 싶으면은 이제 듣고 싶으면은 에휴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잘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빠이염.